얘 우유 먹이지 말랬지. 손자 손에서 우유를 빼앗았던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들은 나를 말리는 척하며 며느리만 바라봤다. 나는 단지 걱정했던 것뿐인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평생 남들보다 조금 더 조심하며 살아왔다. 아들 덕분이었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크고 눈에 띄는 아이였다. 처음엔 그저 복 받은 줄 알았다. 아이 낳았다는 말 들은 날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크겠다, 잘생기겠다 했으니까. 그 말대로 아들은 잘 컸다. 아니 너무 컸다. 초등학교 땐 운동회만 하면 단연 눈에 띄었고 중학교 땐 교문 지나가는 것만 봐도 누군지 알아볼 정도였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나는 점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지하철 앉으면 무릎이 너무 앞 사람 좌석에 닿아. 학교 책상은 너무 낮아서 허리가 아파. 운동화는 300 넘는 사이즈라 살 데가 없어. 청바지는 길이 맞추느라 매번 수선해야 해.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덜 컸으면 어땠을까? 사춘기 즈음부터 아들은 말수가 줄었다. 엄마, 나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묻고 그래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 애는 큰 키 덕분에 늘 주목받았다. 그 주목이 칭찬으로만 다가오진 않았을 거다. 친구들이 기린 거인하고 웃을 때마다 아들이 무심한 듯 웃어도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였다. 나는 우유를 줄였다. 농구 같은 건 일부러 안 시켰다. 운동하면 더 클 것 같아서. 사람들은 물었다. 아들이 이렇게 잘 크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큰 키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무릎이 아프고 차 타기도 불편하고 어딜 가도 쳐다보는 시선들 사이에서 아들이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그렇게 아들은 커서 결혼을 했고 예쁜 며느리와 손자까지 생겼다. 처음엔 참 기뻤다. 하지만 손자를 처음 안아본 순간 낯선 감정이 밀려왔다. 이 아이도 클까? 딱 봐도 다부진 체격. 눈도 또렷하고 다리도 길쭉했다. 며느리도 키가 꽤 있는 편이었다. 나는 순간 예전의 걱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게다가 아이는 우유를 하루에도 서너 팩씩 마셨다.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손자는 늘 우유를 꺼냈고 맛있게 시원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마셨다. 며느리는 우유 좋아해서요 하며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저러다 정말 아빠처럼 훌쩍 커버리는 거 아닌가. 불안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얘 너무 크면 안 된다. 누가 들어도 이상할 말이라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크면 또 고생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는 게 눈에 보인다. 그걸 미리 막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아들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과일을 썰고 있었다. 나는 손자 옆에 조용히 앉았다. 작은 손으로 종이팩 우유를 꼬물꼬물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얀 우유가 자꾸만 눈에 거슬렸다. 며칠 전에도 봤다. 우유를 마시고 또 마시는 모습. 하루에 서너 팩은 기본이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애가 우유를 좋아해서요. 라고 했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다 끓고 있었다. 저러다 진짜 훌쩍 커버리면 어쩌려고 그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손이 우유를 들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걸 보는데 문득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 손에서 우유를 빼앗았다. 작은 손이 허공에 멈췄고 우유는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우유 먹이지 말랬지.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아졌다. 순간 내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확 변했다. 손자는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다. 며느리는 놀라서 내 쪽을 바라봤다.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놀람보다 원망이 더 짙었다.
입술이 딱 다물어진 그 얼굴. 아들이 다가왔다. 엄마, 왜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달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엄마가 과했다. 는 책임감 없는 성급기였다. 너 어릴 땐 우유 그렇게 안 줬잖아. 나는 억울함에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며느리 쪽만 쳐다보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과일을 나눠 먹는 순간에도 며느리는 나를 향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내가 틀린 걸까?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며느리는 내가 손자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는 척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애는 이미 며느리 쪽에 마음을 준 상태라는 걸.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다. 차 한 잔을 놓고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날 일은 좀 심하셨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들은 대답 대신 머그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손끝을 보면서 나는 묘한 고립감을 느꼈다. 그토록 애써 키운 내 아들이 이제는 내 말보다 며느리 눈치를 더 살피고 있었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유 하나에도 상처받는 며느리,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아들. 이제 난 뭐든 조심해야겠구나. 말 한마디 해도 상처라고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입을 다물기로 했다. 입을 다물기로 했지만 마음이 잠잠해지진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생각은 손자였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마셨을까? 우유를 얘기하는 내 속마음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나를 피하는 게 눈에 보였다. 식사 자리에 앉아도 굳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쩌다 아이를 보러 간 날이면 며느리는 억지 미소 한 번으로 나를 맞았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속은 닫힌 문 같았다. 아들은 계속 그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엄마, 며느리한테는 그냥 편하게 놔두세요.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어때요? 그 말들은 모두 엄마는 빠지라는 말로 들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들을 고생시키기 싫어서 다른 애들보다 덜 힘들게 해주고 싶어서 노력했을 뿐인데.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똑같이 손자를 향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제는 내 모든 말이 간섭이 되었고 내 모든 행동이 과잉으로 여겨졌다. 그러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자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우유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들어오는데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가 싸운 건 우유가 아니었다. 나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거다. 아들의 불편했던 어린 시절, 그 무심하게 지나간 고통의 순간들. 그걸 손자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도, 그 아이의 삶은 또 그 아이의 몫이라는 것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확 변할 수는 없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 보려 한다. 며느리와는 여전히 어색하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 자기 아이를 키울 때쯤 내 말이 조금은 이해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그저 바라본다. 아이의 웃음, 우유를 마시는 작은 손, 그리고 조용히 그 곁을 지키는 내 그림자. 나는 여전히 엄마니까.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이니까.